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의 루틴을 단독 주제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본 적은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런저런 에피소드에 녹여서 저의 일과나 생활 습관, 루틴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은 있어도 단독으로 주제를 잡아서 전달해 드린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저의 데일리 루틴, 쉬는 날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주제를 1년 주기로 잡아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때그때 꽂히는 취향에 따라 추구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또 바뀌는 삶의 패턴에 따라 루틴도 같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버전 저의 일과를 전달해 드릴까 해요. 제가 원체 이런 류의 컨텐츠를 좋아합니다. 유튜브를 볼 때도 대부분 브이로그를 봐요. 그냥 저는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나서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 그런 류의 컨텐츠가 막 도파민을 터뜨릴 정도의 짜릿함, 흥미로움을 주진 않지만 그런 잔잔한 데서 오는 그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브이로그를 볼 때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일상이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러면서 왠지 모를 마음의 위안도 얻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류의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무쪼록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가볼게요. 제가 게으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좀 수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쉬는 날에도 항상 일찍 일어나야 하루를 알차게 뿌듯하게 보낸 느낌이 있었고 늦게 일어나면 뭔가 하루를 망친 느낌? 오늘 하루 열심히 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수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 기상 시간에 딱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는 7시에서 8시? 최소 8시 전에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고 싶을 때까지 잡니다. 9시 일어날 때도 있고 9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자는 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일어나자마자 꼭 하는 게 이제 창문 열기. 환기를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불은 개지 않아요.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땀, 각질 등등 그런 게 이제 시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불을 덮지 않고 좀 숨을 쉬게 냅둬야 돼요. 그래서 창문을 연 다음에 이불을 안 개고 방을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이불 헹구고 이제 물을 들이키죠. 그 다음 영양제를 먹는데 저는 영양제를 안 좋아해요. 딱히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양소는 최대한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는 건데 효과를 모르겠습니다. 딱히. 또 그리고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추천 받아가지고 아무거나 먹는 것도 몸에 안 좋고 그래서 영양제는 딱 하나 먹는데 요즘에는 크랜베리 영양제 그거 딱 하나 먹습니다. 부담 없더라고요. 그게 저의 영양제 루틴이에요. 그 다음 거실 창문을 활짝 엽니다. 또 집안 전체를 환기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요가 매트를 가져와서 스트레칭 합니다. 아침에 스트레칭은 꼭 하려고 해요. 뭔가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하고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차피 하루 종일 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몸까지 풀어주지 않고 하면 더 뭉치는 느낌? 좀 찝찝함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려고 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어깨나 골반 위주로 좀 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주로 보는 영상은 미선 스트레칭 주로 챙겨보고 외국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는 메디 스트레칭이라고 치면 한 15분짜리, 16분짜리 나오는 거 있어요. 그분 영상도 봅니다. 그 다음 아침을 만들러 갑니다. 아침 메뉴는 딱히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토스트 아니면 오트밀. 혹은 좀 시간이 있다. 오늘은 좀 다른 거 먹고 싶다 하면 팬케이크. 제가 릴스에도 올렸어요. 쇼츠에도 올렸고 저의 오트밀 루틴, 팬케이크 루틴. 오트밀이 가장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일 가기 전에도 그렇게 먹는 편인데
레시피는 딱히 변동이 없습니다. 토핑이 정해져 있어요. 바나나, 블루베리. 요거트 있으면 요거트도 위에 얹어주고, 뭔가 좀 오늘은 단맛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연유도 뿌려주고, 또 저는 고소한 맛을 좋아해서 그 위에 선식이나 미숫가루를 좀 뿌려줘요. 뭐 그래놀라 그런 거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옵션이에요, 옵션. 그 다음 필수템은 피넛버터. 입이 닳도록 마려우긴 했지만 저는 피넛버터를 정말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트밀도 꼭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얹어줘야 그 맛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피넛버터를 얹어서 먹고, 토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PB&J, 피넛버터 앤 젤리, 어떤 날은 그린 요거트가 있다 하면은 그린 요거트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뭐 바나나 얹어서 먹기도 하고, 이게 좀 변동을 줘요. 그리고 또 제가 근래 꽂힌 레시피가 있는데 PB&J에 치즈 한 장 얹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걸 좀 이상한 조합으로 보더라고요. 피넛버터 젤리 위에 치즈를 얹는다? 맛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맛있습니다. 저는 치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치고는 좀 덜 먹는 편인데 좋아해요. 근데 또 한국이 치즈에 있어서만큼은 딱히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유럽,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진짜 치즈 월드인데 그에 비하면 한국은 옵션이 좀 적죠. 뭔가 깊은 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야매 느낌으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고 싶을 때는 그냥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이렇게 얹어줘요. 일단 식빵 2장을 버터를 두른 팬에 올립니다. 구워준 다음에 한쪽에는 피넛버터, 한쪽에는 잼, 포도잼, 뭐 라즈베리잼, 블루베리잼 등등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슬라이드 치즈를 얹어줍니다. 그 다음 덮어서 다시 구워줘요. 이렇게 구워야 안에 치즈가 녹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치즈 피넛버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더 맛있는 치즈가 있으면 올려줘도 좋고 귀찮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워준 다음에 반을 딱 자르면 안에 치즈와 잼들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입 베어 물면 행복합니다. 치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걸 이제서야 발견했을까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입맛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먹고 나면 이제 일을 할 시간이죠. 팟캐스트 관련된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한다던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상에 앉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드링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커피를 끊었잖아요. 완전히. 그 대체 음료 자리가 오랫동안 좀 비어져 있었어요. 차가 대신해 주긴 하는데 저는 차는 뭐랄까 식후에 혹은 그게 자기 전에 한 잔씩 먹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일할 때 컴퓨터를 두들길 때는 차 하나로는 좀 부족한 느낌인 거예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이렇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그런 뭔가가 아직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커피를 끊었으니까 커피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좀 오랫동안 비어져 있다가 최근에 제가 마차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말차에 꽂혔어요. 여러모로 봤을 때 말차가 커피보다는 제 몸에 더 잘 맞고 건강하고 카페인의 함량도 적고, 그래서 말차 루틴으로 돌아왔는데 말차 루틴 같은 거 이제 검색해보면 되게 좀 전문적이에요. 보통 말차 보울하고 차선까지 준비한 다음에 계량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체에 걸러주죠. 말차를 곱게 갈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을 넣고 차선으로 엄청 저어줍니다. 그래야 좀 크리미한 거품도 생기고 덩어리가 지지 않고 좀 맑게 돼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루틴을 가지고 싶은데 귀찮아요. 솔직히. 저는 엄청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커피 마실 때도 막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이런저런 장비를 사지 않았던 이유가 귀찮아서. 일일이 다 세척해야 되고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내가 그런 걸 할 정도의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빠르게 만드는 그런 방법만을 선택을 해왔어요. 지금은 현재 말차 키트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모르겠어요. 여행 같은 거 갔다 오면 또 살지? 그래서 말차 또한 약간 야매 버전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믹서기를 이용합니다. 믹서를 이용해서 갈아주면 잘 갈려요. 굳이 일일이 체에 걸은 다음에 저을 필요 없이 그냥 믹서기에 다 때려 넣고 갈아버려요. 그럼 라떼가 완성이 됩니다. 좀 잘 녹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에 말차를 넣고 먼저 갈아준 다음에 그 위에 우유를 넣고 갈아줍니다. 그 다음 얼음이 담긴 컵에 담아주면 끝.
일단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중에 좀 더 전문적인 루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키트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올린 영어 채널, 저의 영어 팟캐스트 채널, 슬로우 리빙이라는 주제로 에피소드 하나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언급을 했어요. 싱글 태스킹의 중요성과 효과를 언급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하루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 오늘은 공부의 날이다. 외국어 공부의 날이다 하면은 외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은 뭐 팟캐스트의 날이다 하면은 팟캐스트 관련된 일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다 리스트에 적어버리면 나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고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시간은 뭐 6시, 7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막상 제대로 하나 끝낸 게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손만 대놓고 만 느낌? 그 기분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집중력이 이것저것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얘도 해야 되고 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도 제대로 끝마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게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욕심내지 말고. 또 자신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저도 1시간 미만입니다. 그 이상은 못 앉아 있어요. 중간에 쉬어줘야 돼요. 그 길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팟캐스트의 날이다 하면은 오전부터 팟캐스트 관련된 작업을 하는 거죠. 스크립트를 쓰거나 녹음을 하거나 혹은 뭐 예전에 이미 업로드했던 에피소드인데 이제 좀 글로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브런치에 올리고 싶다 하면은 또 글 작업을 해주고 그렇게 해요. 녹음을 해야 된다 하면은 보통 오전에 하려고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귀찮아지고 집중력이나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 옆에 드링크가 하나 있을 때 최대한 맑은 정신일 때 해야 스무스하게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전부터 정오 혹은 뭐 오후 1~2시까지는 그렇게 작업을 해요. 녹음할 거 있으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1이 끝난 뒤에 휴식 시간에는 주로 청소를 해요. 뭐 오래 앉아 있었겠다. 몸도 움직여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집에서 청소기를 들고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집안을. 제가 이사 온 이후에 유선 청소기를 샀어요. 무선이 아니라. 제가 이전 집에 있을 때 무선을 썼었는데 다 얼마 못 가서 고장났습니다. 막 아주 그렇게 싸구려도 아니었는데 청소기가. 그러니까 선이 없다는 것 딱 하나만 장점이더라고요. 물론 이상적인 거는 로봇 청소기겠죠. 하지만 그건 사치고 완전. 저는 좀 오래 가고 파워가 센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유선이 맞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만족합니다. 뭐 배터리 떨어질 걱정 안 해도 되고 파워가 엄청 세요. 단점은 소리도 큽니다. 그만큼. 동네 사람들 다 깨울 정도의 소음이긴 한데 그만큼 또 파워가 세니까 만족스러워요. 참고로 점심은 매일 먹진 않습니다. 제가 저녁을 일찍 먹는 타입이라서 점심을 먹어버리면 저녁이 늦어져요.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과일, 뭐 바나나, 빵, 요거트, 견과류 등등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집중하려는 편이죠. 그 다음 라운드 2.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뭐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팟캐스트의 날이다 하면은 두 번째 시간에는 편집을 해요. 편집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루지 않고 좀 빨리빨리 해주려고 합니다. 또 제가 쇼츠까지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편집을 하면서 쇼츠로 뽑아낼 구간도 따로 표시를 해둬야 돼요. 쇼츠니까 상대적으로 만들기 수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은근히 오래 걸립니다. 뭐 롱폼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오래 걸려요. 쇼폼도. 어떤 구간을 뽑아낼지 고르는 것도 좀 고민이 돼요. 나는 이 구간도 뽑아내고 싶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고민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일단 그걸 뽑아낸 다음에 이제 자막도 작업해야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마냥 단순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하다 보면은 얼추 시간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참고로 저는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굉장히. 정말 빠른 날에는 4시에 먹을 때도 있고 보통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루틴은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 집중하는 날에는 이렇게 루틴을 잡고 만약에 다른 날 오늘은 공부의 날이다. 영어 공부의 날이다 하면은 오전부터 영어 관련된 공부만 해요. 제가 구독하는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됐다 하면은 영상 몇 개 봐주고
이게 영상을 하나 보고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다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서도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게 이 표현 저 표현 다 기억하고 싶잖아요. 다 배우고 싶고. 근데 그 한 동영상만 파고 노트 정리하고 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저것 다 손대면 약간 나중에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많아봤자 영상 2개. 이게 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영상 보고 노트 정리하고 라운드 2에서는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봅니다. 뭐 요즘 내가 꽂힌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을 정리해보고 싶다. 그러면 켠 다음에 원하는 그 문장만 발췌를 해서 적어보고 연습해봐요. 혹은 간혹 최근에 들은 영어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다 하면은 나를 잡고 그 에피소드에서 꽂혔던 문장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해봐요. 특히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전사문 기능이 생겼잖아요.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엊그제 어떤 영화 에피소드 듣다가 그 표현, 꽂히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느 구간이었더라 이렇게 나중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전사문이 없으면 그거 찾기가 너무 힘들죠. 처음부터 다시 돌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기능이 생긴 이후로는 검색만 하면 되니까 단어를 바로 뽑아내기가 쉽죠.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공부하기에. 그래서 뭐 팟캐스트 듣다 꽂힌 게 있으면 그 팟캐스트 다시 듣거나 동영상을 다시 재시청하거나 그런 좀 일상 컨텐츠에서 오는 표현 같은 거를 정리를 해줘요. 보통 2번째 시간에서는. 또 그런 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갑니다. 하루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제가 뭐 팟캐스트 컨텐츠 외에 일반 저의 일상 관련 그런 쇼츠도 요즘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집의 날이다 하면은 편집에만 몰두를 하는 거죠. 쇼츠 편집, 릴스 편집 등등. 그게 저의 주 루틴입니다. 그 다음 제 루틴에 추가된 새로운 항목 바로 산책입니다. 예전에는 지독하리만치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쉴 때. 전형적인 집순이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외출하는 게 좋더라고요. 날씨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겨울에는 현저히 그 에너지가 떨어져서 밖에 나가기가 싫은데 추우니까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아깝더라고요. 집에만 있기에. 또 이런 날씨를 있을 때 즐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산책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운동 루틴에 있어서 변화가 좀 생겼는데 제가 올해 초였나 어느 한 에피소드에서 일산 가서 뭐 러닝머신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항상 뛰고 온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루틴을 추가했던 이유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집에서 충분히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유산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헬스장 가지 않는 이상 걸을 일이 없는 거죠. 또 겨울에는 밖을 걷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헬스장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뭐든 좀 익스트림하게 해요. 꽂히면. 그래서 헬스장을 다닐 때도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냈다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 계단으로 마무리해주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뭔가 이제 몸이 되살아나는 느낌? 활력을 얻는 느낌? 근데 이게 매일 가고 그게 좀 인텐스하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갔나 봐요. 뭐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좀 여유 있게 해줬으면 모를까 맨날 가서 1시간 이상씩 불태우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갔나 봐요. 그리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무리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무리하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헬스를 그냥 아예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갱신하지 않고 멤버십을 작전을 바꿨죠. 산책으로. 그래서 일을 다 끝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20-30분 정도 걸어줍니다. 혹은 뭐 장을 봐야 한다 하면은 온라인으로 보지 않고 걸어가서 사온다던가 일부러 좀 멀리 있는 데 가가지고 운동할 겸 사오는 거죠. 산책 시간도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오늘은 산책만 한다 하면은 산책만 하는 거고 오늘 좀 장도 봐야 된다 하면은 걸어갔다 걸어오면서 이제 할당량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루틴을 바꾸고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컨디션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나 봐요, 몸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산책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진짜 저녁 시간. 이른 저녁 시간. 저녁 메뉴는 뭐 딱히 별건 없는데 요즘은 좀 채소 위주로 먹고 있어요. 요즘 주된 식단은 뭐 콩나물 비빔밥이나 콩나물국, 또 미역국, 미역이 좋다 하니까 몸에 그렇게 먹어주고 있어요. 한 가지 변화된
사실은 제 식단에 이제 국이 추가된 점입니다. 저는 그 국물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뻑뻑하게 먹고 살아왔더라고요. 뭘 먹을 때도 항상 국물 없이 먹었습니다.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옛날에 막 술 먹을 때도 그 안주파가 갈리잖아요. 드라이한 안주, 집어먹는 거, 튀김이나 뭐 그런 것들. 좀 드라이한 안주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국물파, 오뎅탕을 시켜야 된다, 나베를 시켜야 된다 이런 친구가 있었잖아요. 저는 항상 전제였습니다. 국물 없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깔끔하게? 그러니까 너무 액체가 없었죠. 식단에. 근데 그 중요성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국물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일단은 국물이 있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좀 잘 넘어가는 느낌? 확실히 국물이 있어야 좀 목 넘김도 좋고 따뜻해야 속도 풀리고 아직도 건더기를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밑반찬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밑반찬 이렇게 여러 개 골라 먹는 거. 그래서 저는 반찬과 밥만 있어도 충분히 잘 먹어왔던 사람이라 국물이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꼭 국을 하나씩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저녁을 일찍 마치고 나면은 이제 해가 져요. 요즘엔 좀 해가 늦게 지죠. 골든아워.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더 좋아졌어요. 골든아워 때 그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 멍 때리는 그 시간. 굉장히 힐링이더라고요. 너무 예쁜 날에는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사진이 전혀 담지를 못하더라고요. 눈으로 담는 게 최고입니다. 또 오늘의 태양은 내일과 다르잖아요. 좀 오글거리지만 오늘의 태양은 오늘의 태양이지 내일과 다르니까 그 순간을 좀 눈에 담아두려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가장 좋아해요. 일몰. 확실히 이사하고 나서 핸드폰을 덜 보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건강하죠, 그게.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은 오직 저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뭐 자녀 일을 가지고 와서 또 컴퓨터를 두들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제가 밀려둔 콘텐츠를 봅니다. 일할 때는 최대한 뭐 공부나 그런 거 관련된 거 말고는 엔터테인먼트는 소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방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돼요. 그럼 또 미뤄지죠.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요. 저녁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몰아서 봅니다. 유튜브를 릴레이로 계속 보든 뭐 넷플릭스 빈지워칭 하든 상관없어요. 룰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게 한 뭐 2시간? 2~3시간 정도 이제 TV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는 운동 시간입니다. 근력 운동 타임. 뭐 크레이지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딱 그 정도만 해주면 좋더라고요. 적당하고. 근력 운동은 필요해요. 또 앉아있으면 엉덩이 근육 그런 게 다 죽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근력 운동은 뭐 예나 지금이나 딱히 루틴이 변한 게 없습니다. 복근 운동, 스쿼트나 런지, 힙 운동 좀 번갈아 가면서 해주고 있어요. 스쿼트가 꽂히는 날에는 덤벨 스쿼트를 해주고 스쿼트가 좀 부담된다, 무리일 것 같다 하는 날에는 그냥 힙 운동 10분에서 15분짜리 해주고 저는 꼭 힙밴드를 착용해줘요. 힙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천지차이에요. 무조건 힙밴드를 착용하고 해줘야 자극이 더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릿지 그런 거 해줄 때는 꼭 덤벨 하나씩을 추가해줘요. 뭐 무거운 거 말고 3kg? 전 헬린이니까 꼭 힙밴드랑 덤벨을 추가해서 해줘야 좀 자극이 더 잘 간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여름이니까 상체 운동도 추가를 해주는데 딱 10분짜리 덤벨 상체 뭐 덤벨도 이렇게 무거운 거 말고 2~3kg 정도 가벼운 걸로 해서 이제 상체 덤벨도 한 10분씩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샤워를 하죠. 그 다음엔 스킨케어. 저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으로 넘어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자유시간 이외에 또 좋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왜 좋아하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 자체가 힐링이에요. 나한테 집중하는 느낌? 셀프케어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예전에 비해 좀 덜 신경 쓴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셀프케어 타임만큼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느긋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정해진 루틴이 일단 화장대에 앉자마자 팟캐스트를 틉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영어 팟캐스트를 튼 다음에 스킨케어로 바로 돌입을 해요. 딱히 뭐 별거 없어요. 스킨케어 루틴이 저는 항상 좀 간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개 바르는 걸 안 좋아해요. 굉장히 답답하고 저는 화장도 파운데이션 안 쓰거든요. 컨실러로 이제 딱 다크서클이나 이렇게 얼굴 중앙만 밝히는 걸 좋아하지 전체적으로 퍼바르는 걸 안 좋아해요. 답답해서. 저는 참고로 좀 닦아내는 토너를 선호합니다. 그냥 흡수시키는 토너 말고 세수하고 다 나온 다음에 저는 물기를
닦지 않아요. 수건을 안 씁니다, 얼굴에. 수건 안 쓰고 그냥 물기 있는 채로 나와서 바로 토너 패드로 닦아줘요. 꼭 닦아줘야 됩니다. 뭔가 안 닦아주면 잔여물이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세안을 꼼꼼하게 했어도. 그 다음에 플루이드를 손바닥에 덜어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약간 워터 타입의 에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묽은 건 또 제가 안 좋아하고 약간 점성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바로 막 수분크림 바르지 않고 흡수되는 시간을 줄 겸 이제 눈썹 같은 걸 정리를 해줍니다. 그 중간에. 눈썹이 좀 자란 것 같다 하면은 다 이렇게 뽑아줘요. 트위저로. 잔털들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 뽑아줍니다. 그리고 또 눈썹은 미는 것보다는 뽑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밀면 그 라인이 다 남아요, 나중에. 그 원래 자라는 그 방향대로 약간 펄해 보이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왜 머리 밀었을 때도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무조건 뽑아줍니다. 그 다음 이제 수분크림을 발라줘요. 수분크림을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이렇게 발라서 흡수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양크림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영양크림도 막 다 바르지 않고 저는 이 나비존, 눈 밑, 볼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목, 팔자주름 있는데 신경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은 립 에센스 필수죠. 무조건 자기 전엔 듬뿍 발라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머리까지 말리고 하다 보면은 30분 넘게 걸려요, 저는. 또 제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킨케어 타임도 완전히 저한테 루틴입니다. 또 중간에 팟캐스트 듣고 있는데 끊기도 싫어요. 그래서 뭐 한 30분짜리 에피소드 들으면서 천천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침대로 다이브하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차를 한 잔 만들어서 침대로 기어 들어갑니다. 요즘은 캐모마일 티를 마시고 있어요. 허브차 중에서는 캐모마일이 입맛에 맞아서 또 먹으면 뭔가 좀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 그냥 뭔가 좀 아쉬우니까 물만 가지고 들어가기? 그런 마음에 그냥 차 한 잔 내려서 침실로 가죠. 또 한 가지 변화된 게 있다면 침실에 TV를 놨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TV가 있으니까 침실에. 예전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딱히. 그리고 뭐 TV 봐서 뭐하나, 좋은 것도 아닌데 책 읽는 게 낫지라는 생각에 안 두고 살아왔는데 제가 딱 이사 가기 한 몇 주 전에 이제 TV를 놓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TV를 놓는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사하자마자 TV를 샀죠. 큰 거 아니고 그냥 작은 거, 작은 모니터. 이동식으로. 자기 전에 그냥 유튜브 보고 자는 게 그렇게 힐링이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또 이제 좀 무디한 날에는 음악도 들어줍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기도 하고 뮤직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혹은 뭐 흔하진 않지만 가끔 뭐 넷플릭스에 내가 원하는 시리즈가 올라왔다 하면은 봐주고 저번 달에 너의 모든 것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보는 시리즈 넷플릭스에서 파이널 시즌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만에 넷플릭스를 결제를 했죠. 이틀에 걸쳐서 다 몰아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전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나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또 제가 워낙 영화나 그런 시리즈를 안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뭐 구독권을 끊어도 내가 원하는 거 보고 난 후에는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심리가 그래도 결제했는데 뽕을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관심 없던 것도 찾아서 보려고 해야 되는데 항상 손은 유튜브를 향하지 막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의 부담, 압박도 있는 것 같아요. 결제했으니까 봐야 된다. 뽕을 뽑아야 된다. 돈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괜히 억지로 볼 때도 있고 또 제가 영화 그런 거를 잘 안 보는 게 시간이 길잖아요. 그걸 또 끝까지 봐야 된다는 완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물론 보다가 재미없으면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보다 마는 게 싫더라고요. 꼭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 꼭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애초에 시작을 안 합니다. TV 보는 거 이해해. 자기 전에 꽂힌 액티비티가 있다면 책인데 맨날은 아닙니다. 매일 그러진 않고 여행책에 꽂혔어요. 여행책. 여행 계획을 책으로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단 인터넷에 너무 방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브이로그든 뭐 구글 맵이든 뭐 GPT에 물어보든 다 해주잖아요. 계획 같은 거 짜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그냥 짧게 여행을 다녀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가 그럼 책을 사라는 거예요. 관련 도시에 대한 책을 하나 사라. 그걸 듣고 나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마치 여행 계획을 위한 수단이라고 인터넷밖에 없다는 듯이 항상 인터넷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책을 한번 읽어보자. 꼭 그것을 바탕으로 일일이 다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읽는 것 자체에서는 재미가 있잖아요. 더 디테일하죠, 책이. 디테일하고 그 작가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스팟, 일정, 정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퍼스널하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흡수하는 정보들은 휘발성이 강해요.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책은 언제든 두고두고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킹한 다음에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 책에서 오는 그런 남다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책으로 할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 조언을 듣고 나서는 바로 책을 샀어요. 꼭 당장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라기보다도 그냥 읽으면서 그 도시에 대한 정보, 뭐 어떤 음식에 대한 유래, 내가 인터넷에서 직접 찾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책이 잘 나와서 안에 지도 같은 것도 다 돼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표, 맛집, 뭐 2박 3일 일정, 3박 4일 일정, 정말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그냥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걸 만든 작가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본인이 직접 발로 뛴 거잖아요. 뛰어서 캐는 그런 정보들을 일일이 다 이제 짜집어서 만든 거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을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보기 귀찮다, TV 보기 싫은 날에는 자기 전에 그런 여행책 같은 거 보고 자요. 네, 여기까지가 저의 데일리 루틴입니다. 뭐 별건 없지만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시고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릴스, 쇼츠도 항상 제가 같이 올리니까 확인해 주시고 제가 가끔 올리는 브런치 글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